장관님, 네. 오마이뉴스 혹시 고발당한 거 알고 계세요? 오마이뉴스요? 네. 오마이뉴스를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당한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요? 아니요. 오마이뉴스가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이유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요. 관저를 무단 촬영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관저 용산으로 이전하라고 누가 부추겼습니까? 아니, 군사기지 안에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국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졸속 이전, 어마어마한 예산을,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해서 졸속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참 대통령실에서 오마이뉴스를 고발했더라고요.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랍니다. 아니,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 살인 수괴자를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아니,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 수괴 살인자에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 그 군사시설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 관저로 들어간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 도대체 어디서 살아라는 겁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그 국가보안시설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외 바깥에서 촬영한 게,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언론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은 어떠한 답변도 어려우시겠죠? 히트 하나 띄워주세요. 이 국민께 돌려준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해서 관광객 유치는커녕 관람객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건희는 청와대 관저에다가 국악인들 불러다가 황제 관람하고 황제 차담을 위해 종묘사적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말도 안 되는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인한 용산 대통령실의 좁은 공간과 기형적 구조로 기인된 거 아닐까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졸속 이전 졸속 개방 사적 사용의 최대 피해자는 장관님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 국가 행사 청와대 쓰는 것은 아마 영빈관하고 상춘제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하고는 큰 동선이 겹치지도 않고 큰 피해는 관람객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냥 방에 계시면, 그 안에 계시면, 관제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보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청와대를 놔두고,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면서, 청와대를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 임기를 맡을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 졸속 이전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용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언론사를 또 고발하지를 않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럼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 저는 용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죠? 몇 날 며칠을 교통 대란에 시달리고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 있어서 제가 문체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공무원들 또 현장의 종사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서 도대체 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에서 계속해서 주먹구구시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이행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들춰지면서 이거에 대한 질책 다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질책을 하는 저희 입장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 국가유산청 공무원들에게, 장관님들에게, 유산천장님에게, 차관들에게, 국장, 과장,
마음이 아파요. 질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장관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으로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불통 대통령이 되었고, 특히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을 차리면서 군부적 사고로 계엄을 모의하고 12.3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속의 본거지가 된 용산 직무실은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청와대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더 이상 비용 들어가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손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좀 하셔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당부드립니다. 진짜 용산이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수괴자 난 다음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저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청와대로 저는 이전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와대에 예산 들어가는 일들이 없도록 장관님이 이 부분 검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김효재 이사장님, 예, 디지털 뉴스 리포트 재계약 하시는 거죠? 했습니다. 네, 하셨어요. 네, 잘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매체 신뢰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MBC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MBC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MBC를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막상 현장에서 MBC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자들로부터 많은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작년 8월에 진행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 중 MBC에게만 노골적으로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추잡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브리핑을 하면서 MBC 기자가 질문을 하자 다른 언론사 하세요. MBC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요. 내란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또한 12월 기자회견을 열면서 MBC와 JTBC의 취재를 노골적으로 불허했습니다. 얼마 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란 사태 당시 11시간 동안 종족을 감추고 집에만 있었다는 MBC 보도가 왜곡 보도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장관님 언론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는 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각자 자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제가 뭐 이걸 전체를 맞다, 뭐 그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내란 국민이 만들지 않았고 MBC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괴자는 윤석열입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내란 수괴 일당의 최우선 척결 및 통제 대상 중 하나가 언론이었어요. 불법 계엄이 끝났음에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내란 동조자들의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계엄 내란을 동조하고 생중계한 KTV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상되어서 판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KTV는 내란 동조자로 지금 판치고 있을 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관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KTV 감사 바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되는 대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피해자는 국민과 또 우리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종사자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기관장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진짜 노고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무차별하게 질의 답변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가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체위원으로서 진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는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의, 답변 속에서 진짜 문화예술이 진짜 대한민국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유산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있었지만 유독 KBS에서만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12개소의 못질부터 시작해서 유독 KBS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유산에서는 촬영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그 상황은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지금 안동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안동시를 비롯한 저희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시 인력을 저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감시 인력도 누구 때문에 지금 늘려야 됩니까? 이 예산 또한 저희가 낭비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유산청에서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 또한 KBS에게는 더 이상 저희가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촬영 금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마 안동시하고 KBS 저희 유산청하고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아마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에게 진짜 어렵게 연임하셔서 지금 진짜 수장으로서 계시는데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몰라도 저는 장관님은 충분히 장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내란 수괴자 더 이상 동조하지 마시고 바른 말 하시고 이 기간이 빨리 저희가 끝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고 저희 국민들 현장의 종사자들 살 수 있습니다. 경제 민생 살리는 것은 진짜 앞장서서 발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